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영국 신문의 퀴즈쇼. 영국 일간지죠. 가디언이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올해 시사 이슈들을 결산하는 퀴즈를 냈는데 그게 좀 뒤늦게 화제가 된 겁니다. 예. 잠깐 보시면요. 9번 퀴즈인데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계엄령 선포 뒤에 한국에서 탄핵당한 올해 초 자리에서 쫓겨난 한국 대통령 이름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그리고 보기에다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의 이름을 달아놨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면 다 맞출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총 28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영국과 미국권의 시사 이슈였는데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의 문제는 사실상 이게 유일했고요. 답은 C죠. 예, 쉽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로 부상을 당연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불행한 이슈도 들어간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보기 하나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잠깐 계속 보시면요. 저 D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야생 돼지로 읽힙니다. 좀 뜬금없는 보기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해석이 좀 분분했는데 이 신문 측에서는 정답을 공개하면서 저 밑에다가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야생 돼지는 말 그대로 구글 번역기로 한국말을 돌린 표현을 그대로 적어놨다면서 예. 자, 평소에 3, 4분 정도면 야생돼지 30에서 50마리가 당신의 마당에 침입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역시 좀 무슨 의미인지 잘 해석이 안 되는 설명을 달아놓긴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굳이 유추해보면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풍자한 게 아니냐 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풍자 같긴 한데 씁쓸하네요. 참고로 이 가디언이라는 언론은 서구 언론 중에서도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좀 날석에 비판해 왔었는데 당장 그 계엄 선포 직후였습니다. 계엄 선포는 기괴하다, 끔찍하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면서 참고로 이 보도 당시가 우리나라에서 그 탄핵 2차 표결 직전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선제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존재하려면 탄핵 2차 표결에 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예. 또 윤 전 대통령 임기 첫날에도 보도를 했는데 바로 가디언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보도였는데 윤 전 대통령이 무당의 요구나 저주 때문에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저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영국 언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훼손과 또 회복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영국의 다른 언론들도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좀 종종 비판해왔던 게 눈에 띄는데 자, 대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그 검열을 심하게 해서 마치 탈레반 같았다라고 토로한 적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We would not normally expect in a democratic country. And actually, I have a friend from another media organization who reported to their bosses what the Yoon team's conditions were, and they said, "Oh, those are the same conditions which the Taliban demand when we're trying to interview their leaders." 이런 맥락 때문에 올해의 퀴즈에 들어간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윤어게인 탓이냐, 윤어게인 덕이냐.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연말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여야 모두 반응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란 사태를 앞장서서 비판했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보수 인사 2명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반응이 좀 결이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저 정규재 씨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 발탁을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보편적 가치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뻗으면 나가고 나중에 남는 거는 정동혁하고 전한길밖에 없을 거다. 국힘당에 남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파격 인사나 국정 운영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국민의힘을 고립시키는 촉매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 인사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찾기 힘든 아주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뭔가 간단하게 분석되지는 않는 그런 기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말한 것처럼 반면에 또 오른쪽에 있는 저 조갑재 씨는 하필이면 윤어게인을 발탁했냐며 좀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예.
정권이 아무리 잘못해도 윤의계인보다는 낫다는 여론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공격을 물타기, 대통령이 그들 중 한 명인 이해훈을 발탁한 것은 윤의계인들의 평소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로 자연스럽다. 자, 윤어게인 덕분이다라면서 윤어게인 세력을 돌려서 비판했지만 또 동시에 이 대통령의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한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도 또 윤어게인 세력의 본성은 배신, 배반이라면서 앞으로도 언제든지 못할 짓이 없다 이런 식의 경고도 같이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